믿고 듣는다.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.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이슈 집중 난타쇼 시작하겠습니다. 김성환 시사평론가 오늘 나오셨고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서정욱 변호사 대신에 오늘 서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셨대요. 그래서 자유한국당 고양시 정당협위원장 조대원 위원장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반갑습니다. 예. 조대원 위원장 오셔가지고 사실 오늘 토론도 토론이지만 좀 인터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러게요. 궁금한 게 많잖아요. 전 조용히 있겠습니다. 아니 뭐 같이 질문도 하시고 뭐 코멘트도 하시고 그러시죠. 뭐 그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향해서 김진태 의원 데리고 나가달라.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이냐. 이 말 한마디.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죠? 예, 뭐 징계 받았습니다. 예. 징계 무슨 징계 받으셨어요? 경고는 아니고 그 밑에 주의 및 시정 조치라고 받았습니다. 그게 경고 밑입니까? 예, 그거보다 경고 약한 밑입니다. 겁니까? 예, 예. 근데 사실은 뭐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김준교 후보자가 뭐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이냐 뭐 이런 그 심한 말 한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뭐 그 태극기 부대들이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. 말이 나온 거잖아요. 근데 왜 김준교 후보자는 징계 안 받고 당시 조 후보자가 징계를 받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솔직하게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. 억울하면 억울하다 아니면 뭐. 아니면 뭐 저희 뭐 보수는 원래 네. 법 잘 지키고 네. 그다음에 결정이 나면 좀 속으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따르고 뭐 다음에 정말 잘못됐다 싶으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지 뭐 거리에 나가서 뭐 깨부시고 뭐 덜어눕고 이게 원래 보수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보수의 근본 정신으로. 보수도 거리에 많이 나가시던데 주말마다 광화문 가보면. 제가 그걸 이제 가짜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원래 보수의 정신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네. 예,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마음을 얻어서 집권을 했는데 현재 이제 보수가 이렇게 찌그러들고 상황이 다급하고 이러다 보니 뭐 상황이 이래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그 가짜 보수라고 규정을 하고요. 네. 어쨌든 제가 왜 징계를 받았는지 이렇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아직까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 뭐 높임말을 쓰지 않아서 뭐 그렇다는 말도 있고 의원이라는 말을 안 붙여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원문에는 김진태 의원이 아니라 김진태 데리고 나가다. 예, 그래서 뭐 씨를 붙이든지 의원을 붙이든지 예. 앞으로는 그런 거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네, 뭐 제가 이거 왜 껴들어서 되는지 아니요, 모르겠는데요. 아니요. 제가 선관 위원을 만났었어요. 예.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.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 자당의 후보 그러니까 같은 후보들을 비난하는 것은 안 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예를 들어서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이냐 이렇게 해서 상대나 아니면은 상대 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는 건 그 규정이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규정대로 했을 뿐이다.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. 뭐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. 규정이 없는데 징계할 수는 없는 거니까. 어쨌든 그런데 그래도 첫 단계는 좀 그렇죠. 어쨌든 그 전당대회 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결국 5.18 망원 의원들 아까 말씀하신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이 3인방 징계 논인데 예. 그 조 위원장께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? 저는 이미 수차례 거기에 대해서 밝혔고 네. 법적, 역사적, 정치적 그 평가가 끝난 사안 그것도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네. 우리가 합의를 도출해냈는데 그걸 지금 끄집어낸다는 게 부적절했다. 네. 잘못됐다. 빨리 사과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자들을 징계하라. 이렇게 TV 토론 나가서도 얘기했고 뭐 연설할 때도 얘기했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징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예, 하시겠죠. 예. 지금 그 선거 치르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런데 선거 마치면 5.18 전에 저는 뭐 징계하실 거라고 봅니다. 예. 5.18 전에 하실 거라고 본다. 할 거라고 본다. 당에서. 그 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근데 또 얘기 들어봤더니 그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그 황 대표가 우리 조 위원장님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에 내정을 했었는데 왜 부원장 왜 안 됐어요? 황교안 체제가 뭐 이렇게 내정을 했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 황교안 체제에서 임명을 받은 여의도 연구원장이신 김세연 의원이 뭐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이렇게
전화를 하거나 만난 적도 없는 분인데 아. 한번 만나자고 해서 예. 만났더니만 이 상근 부원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. 저 좋아하겠냐 지평부에서. 네네. 예, 그래서 선거 기간에도 징계도 맞고 했는데 하겠냐 이러니까 본인이 이제 제가 꼭 필요하고 우리 당의 개혁을 이루려면 여연히 이제 바뀌어야 된다. 네네. 예,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시고 그러려면 당신 같은 사람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. 꼭 필요하다.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 임명한다 그랬다 또 안 한다 그랬다가 이런 논란을 미리 예상을 하고 뭐 자신 있느냐 했을 때 뭐 본인이 자신 있다. 그 말씀하셔서 그냥 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뭐 무산된 게 아니니까 언젠가는 임명될 걸로 믿고 계시는 거네요. 뭐 임명되고 안 되고는 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고요. 왜요?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좋은 자리인데. 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정치권에 이 당에 15년 동안 제가 이 당에 있었지만 예. 한 번도 이 좋은 자리를 가본 적이 없어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데 뭐 좋다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또 무게감이 있는 자리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임명이 좀 황교안 체제가 태극기 부대 눈치를 보느라고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임명까지 보류하고 그럴까요? 글쎄요. 뭐 사실은 여의도 연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기 중요한 건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보통의 기구죠. 경우에는 김세현 의원 임명했을 때도 좀 의외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의외다 또는 뭐 구색 맞추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, 사실은.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.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 황교안 대표 쪽 사람을 넣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. 네, 네.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해서 글쎄요. 보류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. 여의도 연구원은 우리 조 위원장이 부원장까지 되시면은 여의도 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 집행부 당 전체 지도부에서 약간 독도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예. 부원장이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. 예, 예. 1부원장, 2부원장 뭐 주로 이 국회의원 출신들이 하시고 현역 네. 국회의원도 하시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상근 부원장이다. 이제 원장님이 계속 상근을 하셔서 일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네.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보통 이제 중진 의원들이 하시니 그렇죠. 예. 자리를 비우실 때가 많고 그러면 그 대리로 상근 부원장이 원장님의 이제 지시와 이 지침을 받아서 예, 예. 조직을 이끌다 보니 또 특히 이제 내년에 총선 앞두고 그렇죠. 뭐 공천 룰을 짠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백데이터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류 측에서는 이 자리를 놓기 싫겠죠. 예, 그래서 그리고 딱 보니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뭐 다른 부원장 여러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줬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끼워서 상근 부원장을 딱 김세현 원장님이 네. 다른 자리는 다 지금 대표한테 양보를 하고 예. 자, 언론 보니까 총 4자리를 양보하고 본인이 딱 하나의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거마저도 못하게 하니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원장 허수아비 세우고 그 이미지만 차용하고 우리가 시킨 대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 근데 조대원 시키면 말 안 들을 것 같거든요. 제가 인성을 예. 말 안 들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전 칭찬이라 생각했습니다. 아, 그러니까. 예. 그래서 어쨌든 원칙대로 국민 바라보고 또 우리 당이 이 사당화돼 가지고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공당으로서 표를 주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뭐 원래 원칙대로 일을 할 것 같으니 네. 뭐 불편할 수도 있겠죠.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예, 요즘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뭐 오늘 이슈로 넘어가 보죠. 이제는 조대원 위원장께서 주류 비주류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좀 예. 말씀을 해주셔야 예. 될 것들이 이제 좀 많은 것 같아요. 오늘 같은 경우도 예. 보니까 내일 이제 재보선이 있는데 창원 성상 통영 고성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뭐랄까 좀 이걸 흔히 시쳇말로 헛발질이라고 들어오고 좀 이럴 필요 없는데 왜 이러나 싶은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. 황교안 대표가 경남 FC 축구장 유세했다가 논란이 벌어진 거 이건 뭐 이미 다뤘습니다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왜 또 고 노회찬 전 의원 관련해서 이거는 정말 이건 진보 보수다 무슨 이런 걸 떠나서 정의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말을 왜 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네요. 뭐 이거는 아까 주류 비주류로 따지면 이분도 비주류잖아요. 당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예. 당을 나갔다 오신 분들 중에 어쨌든 앞으로 우리 당의 자산이 되실 분들
뭐 대선 후보군에도 들어가고 우리 당의 당대표 후보군에도 들어가는 이런 분들이 약간 뭐 부채의식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이 기존에 있는 남아있는 당원들한테 좀 색깔을 다르게 했던 부분을 만회하려고 좀 기존에 본인들이 가졌던 색깔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일부러? 우클릭하지 않으셨나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. 요즘 그 소위 말하는 복당파라는 선배들 좀 만나보면 네.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고 나도 그 대웅이 니처럼 이렇게 확 지르고 싶다. 근데 그 본인들 위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저한테 토로하십니다. 예. 우경화된 당내에서 입지를 다시 다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이 있다. 뭐 어쨌든 현재 당 분위기로 봤을 때는 국민 중도층을 이제 우리 특히 수도권 제가 일산 서구가 지역구인데 예. 그 입장에서 봤을 땐 당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부분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적응을 맞추다 보니까 국민 평균 눈높이하고는 조금 안 맞는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 오세훈 전 시장 그 발언 어떻게 뭐 이거 지금 뭐라고 평가하기도 참 그래요.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?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.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? 뭐 이렇게 지금 얘기도 하던데요. 뭐 오늘 인터뷰에서 근데 저는 우리 이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예. 이게 교통사고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있었잖아요. 예. 그때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. 네. 이런 이제 반박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.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사고인 것만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. 네. 근데 왜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. 예. 그거나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고 노회찬 의원이 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돈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을 그걸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. 네.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, 많은 정치인,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추모하고 안타까워했는가. 그 배경을 안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만 연결하는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인식에 관한 부분이 이게 그냥 드러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이건 사실 뭐 방금 전에 우경화됐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뭐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 배지 강제로 떼고 지금 통영고성도 마찬가지잖아요. 네. 이근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 돈 빼가지고 네. 다시 돈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근현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을 제가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은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당시에 고 노회찬 의원은 원외위원장 시절이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원외 시절에 정치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인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온 배경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정치인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. 예. 이런 게 오히려 더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건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돈 받고 목숨 끊은 분 이렇게 연결을 하는지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글쎄 말이에요. 그리고 이 자꾸 자유한국당 얘기만 잘 나와서 좀 올해 모처럼 나오셨는데 민망합니다만은 통영고성의 정점식 후보 기자 매수 의혹은 또 당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? 뭐 당 입장까지는 제가 못 받고 예. 저도 고성 통영을 그저께 가서 1박을 했고 어제 이제 창원 가서 지원 유세하고 연설을 하고 이래 왔는데 네. 뭐 이 내용은 저도 언론 통해서 이제 뒤늦게 알았고 원칙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뭐 문제가 있다면 예.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법 위반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하면 되고 네, 물론이죠. 뭐 예, 그렇지 않으면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삼고 이제 선거 앞두고 자꾸 또 이 확실히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도 좀 그렇다고 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예. 뭐 이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그래요? 왜냐하면은 이건 좀 과거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때문에 만들어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역신문들을 좀 바꿔보자.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법도 만들었고요. 지역신문에서 이런 사안이 적발이 되면요. 이 신문사, 해당 신문사는 만약에 이게 돈을 받았다고 하면 해당 신문사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에요. 그만큼 지역의
뭐 이른바 촌지라고 얘기하는 이런 네. 문화들이 계속 남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없애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 촌지라는 게 그냥 기자 한 사람이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. 정치인이 주거나 지역 유지가 주거나 이렇게 예. 하는 거란 말이에요. 일종의 지역 카르텔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독립된 언론을 만들자고 해서 객관적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언론에 지원하겠다. 네네. 이런 게 그런 취지인데 딱 그 사건 이 사건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났어요. 저는 제가 봤던 많은 그 사례들을 또 떠올리게 만들었고요. 예.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쟁점은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캠프에 공식직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. 그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비선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잘 안다는 거는 뭐 이미 밝혀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왜 우리를 비판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찔러줄 생각을 했다는 게 좀 이게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도 뒤떨어진 사고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뭐 사실 유무를 떠나서 캠프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재인 것만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. 지금 창원 성산 통영 고성 분위기는 마지막 그 공개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까지는 정점심 후보가 꽤 예. 앞서가는 예.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이 건이 터지고 나서 뭐 여론이 지금 번질 정도까지 시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막판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? 뭐 통영 고성 가보니까 예. 제가 있는 일산 서구에 비하면 예. 천국이다. 네. 너무 선거 여건이 좋고 예. 제가 진짜 목이 메더라고요. 아. 야, 이런 분위기를 진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. 그래서 뭐 바닥 민심이 어떠냐 저는 아주 좋다 이래 보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결국은 이런 문제들도 큰 문제지만 지역에 가장 팽배하게 퍼져 있는 민심은 네. 살기가 너무 힘들다. 예전에 저도 통영 같은 데 가보면 뭐 차 대기도 힘들고 식당도 터져 나가고. 아유, 거제 통영 예. 대단했죠. 예. 그리고 뭐 통영 케이블카 이런 데는 뭐 줄을 서서 평일날도 요즘 또 그러니까요. 벚꽃 시즌 아닙니까? 예. 근데 뭐 전부 다 일치된 의견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. 이렇게 어려운데 여당에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 너무 태평이다. 네. 뭐 이게 바닥 민심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내가 이 예전에는 저기 도지사, 대통령, 시장, 뭐 시의원, 도의원 다 찍어줬는데 통영도 지금 다 그렇게 됐거든요. 예.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이거 제가 이거 대실에서 반론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? 아니요, 뭐 그렇지 어떻게 얘기를 설명해야 편하실 대로 되죠? 하세요. 이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바라본 시각일 수밖에 없기 예.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대변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대변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경기가 나빠진 게 현 정부 들어서서 나빠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예.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니까 심리들이 생기잖아요. 선거 기간에 예. 항상 또 탓하는 여론도 생길 거고요. 그리고 사실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한 번도 민주당이 못 낼 정도의 지역이었었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지방선거에서만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. 근데 뭐 보수화되어 있는 그 여론에다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된다. 지역 경제가 많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 네. 이런 게 좀 같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뭐 제가 그냥 듣기로는 그렇게 만만한 그 선거는 아닐 것이다. 자유한국당 입장에서. 네. 예. 예.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텃밭이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다 찍어줄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오만일 수도 있겠다. 네.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2014년 지방선거 때인가요? 그때 이제 세월호 참사 직후에 예. 이루어졌던 지방선거잖아요. 네. 근데 당시 그 야당이 완전한 압승을 할 줄 알았어요. 그 선거 민주당, 분위기에서는. 당시 민주당이. 네. 당신은 이름이 뭐더라?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랬거든요. 예. 왜 안 그랬느냐?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극복할 수 있게 네.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여당에다 힘을 주로 실어주십시오라는 게 먹혔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양문석 후보 쪽에서는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더 힘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라든가 일자리 만드는 것, 조선업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게 이게 전혀 설득력 뭐 과거 사례도 비춰봤을 때 설득력이 없는 주장은 또 아닐 수 있다.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은 뭐 정점식 후보는 고성이고 또 양문석 후보는 통영이고 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지역 바닥을 닦은 지 몇 년이 또 되기 때문에 네. 그런 조직세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제가 제 반론 1분만 하면 네. 그 선거도 저도 많이 치러봤지만
선거는 이 자잘한 이슈보다 큰 이슈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 이슈를 다 덮어버립니다. 네, 네. 현재 경제 이슈만큼 큰 이슈가 없어요. 예. 사람들이 일단은 뭐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뭐 시의원도 보이고 도의원도 보이고 국회의원도 보이는 거예요. 아무래도 그렇겠죠. 근데 지금 그 현재 말씀하신 그 내용보다는 훨씬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그 진짜 식당에 가봤는데 제가 7시에 식당을 갔는데도 저희 테이블밖에 없어요. 그 꽤 유명한 집인데도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 있는 시장과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예전에 자유한국당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예. 이제 보수권에서 활동하다가 공천 떨어지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넘어갔어요.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야 옛날에도 그 뭐 시장 시의원 도의원 마음에 안 들었지만 네. 쟤들은 더하네 이런 민심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자꾸 이제 경제 부분을 갖다가 이 정부 탓만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정권 5년 잡아가지고 1년은 적응안으로 보내고 나머지 뭐 2년 또 다음에 인수인계하고 뭐 내일 레임도 가고 빼고 나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? 예. 그런 식으로 다 빼고 나면 어느 정권도 책임 있는 행동을 안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민심이 이미 그거는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예. 뭐 하루 남았으니까 결과를 현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은 야당 그 전 정권 책임론이냐 어느 게 더 힘을 얻을지 한번 지켜보죠. 이게 선거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 뭐 내일 또 뭐 하기로 하고 청와대 얘기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죠. 그 이기 내각이 장관 후보자가 벌써 2명이나 이제 낙마를 하게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를 향한 그 언론도 상당히 좀 비판적인 눈으로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이제 그런 비판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좀 또 논란이 되는 말들을 좀 한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뭘 잘못했냐. 그다음에 최종호 후보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였던 최종호 씨에 대해서 주택 세 채 보유한 게 그것 자체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건지 이론의 여지가 많을 거다. 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였던 조동호 씨에 대해서는 아들 황제 논란과 관련해서 황제 유학 논란과 관련해서 아들이 포르쉐를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가격이 3,500만 원이 채 안 된다. 당연히 미국에 있으니까 외제차를 타지 않았겠냐. 글쎄요. 김성환 평론가부터 우선 이 시점에서 장관 후보 2명이 낙마한 이 시점에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말은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? 글쎄 겸허히 국민 여론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겠죠. 네. 그리고 부족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. 예. 이번에 그냥 단순히 야당의 공세 때문에 지금 한 명은 지명 철회를 하고 한 명은 자진 사퇴를 한 것인가? 네.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지금 국민소통수석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지금 국민 민심하고 좀 괴리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반박하려면 얼마든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. 그러니까 7명 후보를 지명을 했는데 네. 2명이 결국은 뭐 지명 철회든 뭐 낙마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러면 7명 중에 2명이 낙마했는데 그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추천을 담당하고 그걸 검증한 당사자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? 사실 그것만 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네. 둘째로 세채를 보유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. 두 번째 잠실 주공 아파트 구입했을 때 그게 갭 투자라는 것 때문에 비판을 한 여론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. 그게 문제였죠. 그리고 꼼수 증여를 했다고 하는 거. 예. 뭐 인사검증 들어가는 시점이 되니까 서둘러 딸한테 증여를 하고 거기다 또 월세를 줘가면서 거기서 생활하는 게. 월세로 들어가서 가족이 살았고. 그럼 뭐하러 증여합니까? 그렇게 할 거면.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돼서 그런 거다. 근데 다만 이제 굳이 이해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려면 앞으로 이제 청와대가 인사검증할 때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주택을 몇 채를 보유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고민의 십사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. 되겠죠. 예. 그러니까 두 채는 괜찮고 세 채는 안 되는 거야.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막연한 어떤 그 기준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사실은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예를 들면은 부모님을 위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. 예. 그리고 불가피하게 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택을 몇 채를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
그게 어떤 맥락에서 구입이 됐는가 이런 그렇죠. 것까지 좀 예. 꼼꼼히 검증할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포르쉐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외국에서 당연히 외제차 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예, 거 예. 저는 진짜 이거는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요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부모가 몇 명 되겠습니까? 그리고 더군다나 전세금을 올려받아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아들한테 포르쉐를 사고 벤츠를 사겠다는 게 국민 정서상 맞을까 이것도 의문이고요. 지금 3천만 원에서 3,5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해외 외국 나갔다 오셨던 분인데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돈이면요. 이 차 브랜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고급차 새 차로 살 수 있어요. 미국에서. 네. 미국 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예. 근데 굳이 벤츠하고 포르쉐를 샀다고 하는 게 정서상 맞을까. 예. 지금 유학 가는 친구들 보면요. 가서 알겠습니다. 몇백만 원짜리 차 중고차 사가지고 그러고 타고 다녀요. 아, 그렇죠. 뭐 손 안 드셔도 됩니다. 네. 뭐 근데 김성환 평론가께서 조대원 그 위원장 하실 말씀을 상당 부분 하셨던 하실 것 같아서 말씀 계속 하시죠. 일단은 뭐 저도 미국에서 학교를 2군데 나오고 유학하고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아, 그래요? 이 직업이 없는 학생이 포르쉐를 타는 거는 예. 외국 애들도 드문 일입니다. 아주 부잣집 뭐 아이들이 그렇죠.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외국 학생이 뭐 와가지고 이렇게 타는 모습을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적인 일은 아니다. 그 말씀드리고 싶고 네. 지금 이 장관 국토부 장관들이 낙마한 게 나 이제 국토부 장관님 낙마하신 게 후보자가 지금 현재 있는 김현미 장관도 처음에 장관 될 때 집이 2채였어요. 예. 그분 되게 서민인 줄 알았는데 집 2채 갖고 있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뭐 서민들 보고 집 팔아라 2채 갖고 있으면 안 팔면 뭐 부정축제자처럼 이 나쁜 사람처럼 몰아붙였는데 결국 자기도 한 채를 자기 여동생 친동생한테 팔고 그걸 또 남편 이름으로 건저당 잡히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문제거든요. 예. 그런데 이분이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집을 세 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관련 해당 부처의 이제 장관님이 이렇게 하는 게 국민 상식이 납득이 되겠느냐. 그게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어떤 정책도 정책이지만 누구를 그렇죠.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서 좀 그 아쉬움이 있었다.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을 이 하면 될 것 말씀을 꼭 같습니다. 드렸으면 좋겠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사표가 됐으면 좋겠어요. 저는. 예, 물론입니다. 우리 사회 공직 진출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예. 이제는 이렇게 몸 관리를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굉장히 뼈아픈 계기가 그 상징적인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. 아, 인사 청문회 때마다 그런데 그게 참 안 되니까. 그리고 이걸 손가락질하는 국회의원들도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기를 저는 얘기하고 물론입니다. 싶습니다. 조대원 위원장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죠? 전 전세 삽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조대원 위원장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